경제를 압박해온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스의 재총선 결과 그리스의 긴축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 연합이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오늘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아시아 증시를 급등 마감케 한 요인이 됐었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1900선을 터치하는 등 급등 마감해서 한 주의 시작을 아주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한 주간 또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가까이 올랐는데 여러분들의 계좌 역시 플러스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센투자플러스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오늘도 역시 두 가지 참여 방법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전화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통해서 아래 하단으로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또 문자로도 상담 요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013-3366-0110번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또 그 밖에 여러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사고 싶은데 내일장 매수 가능한지요? 이런 의견들도 저희가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질문들도 좀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센투자플러스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동양증권 월평지점의 홍덕표 과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동양증권에서 발간한 고려아연입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신뢰의 기업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고려아연은 2012년 2분기 금의 재구분 처분 확대에 따른 비경상적 이익의 반영과 하절기 비수기와 보수공사가 1년 중 집중되는 시기에 따른 생산량 축소와 더불어 환율 하락을 가정한다면 2012년 3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 대비 이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분기별 2천억 원 내외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는 여전히 지탱될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환율과 상품 가격의 역관계 구조를 감안하면 서로 상충되는 구조이고 안정적인 출하량을 유지하고 있는 고려아연의 순익 시스템도 여기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2012년 3분기 아연과 연의 평균 가격은 톤당 1,970달러, 실버는 온스당 29달러, 환율은 1,120원을 기준 시 영업이익은 1,950억 원이며 4분기에는 아연과 연 가격은 2,000달러, 실버는 30달러, 환율은 1,100원을 가정 시 2,18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상품 가격의 약세 속에서도 물량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과 비슷한 8,6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유로존 위기로 인해 상품 가격이 요동치면서 고려아연 주가 역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장기 주가 방향성은 여전히 우상향 형태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대 장점은 이익 안정성 확보로 아직도 풀캐파 대비 품목별로 5에서 8%의 추가 물량 확대가 가능하고 동의 경우는 전해 공장 증설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기존 2.5만 톤에서 5만 톤으로 늘어나는 등 양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로존 위기에 대한 각국의 대응 방안이 유동성 추가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품 가격의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중심이 가진다는 점과 향후 장기적으로 도시광산 본격 진출과 희귀금속 생산량 확대를 추구하며 장기 비전 역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양증권에서는 고려아연의 목표 주가 46만 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교보증권에서 발간한 삼성 SDI입니다. 2차 전지의 업황호조와 플렉시블의 수혜 기대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지금까지 삼성 SDI의 주가 상승의 제약 요인이었던 자회사 이슈는 하반기에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동사의 지분법 이익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동사의 지분율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전망되며 중대형 전지에서 보시와의 합작관계 정리도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 판단됩니다. 단기적으로는 800억 수준의 적자 확대가 예상되지만 이로 인해 인수가액도 1,000억 원 내외로 낮아질 것이며 보시 철수 이후에는 자산 효율화 등을 통한 적자 폭의 축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2차 전지 업황호조에 따른 삼성 SDI의 수익성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모레이드에서의 후발주자 견제 및 LCD와의 경쟁 우위를 위해 삼성에서는 하반기 플렉시블을 채택한 모바일 기기를 시장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는 강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플렉시블 수혜주로서 대부분 아모레이드 장비주가 주목받고 있으나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의 하반기 전망 자료에서 언급했듯이 플렉시블로 인한 최대 변화는 디스플레이 두께 감소이며 셋업체의 전략 및 현실적인 제약 요인으로 인해 여유 스페이스는 2차 전지가 추가로 채용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2차 전지의 대표주인 삼성 SDI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매수해 나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삼성 SDI의 목표주가 21만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대신증권에서 발간한 대덕전자입니다. 다시 PCB 업종의 주도주로 부상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먼저 대덕전자의 영업이익은 2012년 2분기 연간 기준으로 각각 최고치를 갱신할 전망입니다. 휴대폰 시장이 스마트폰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동반하여 확대되고 있으며 LP와 모바일 디램 및 시스템 반도체 등의 UTCSP와 MCP 등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인 반도체용 PCB가 추가로 적용되면서 대덕전자의 매출과 이익이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덕전자는 2012년 4분기에 FCCSP 시장 진출로 2013년에는 새로운 성장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덕전자는 FCCSP를 국내 최대 스마트폰사에 공급할 가능성이 높으며 2013년에 669억 원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2013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8억 576만 대로 전년 대비 69.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LP의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더불어 2013년 이후에 대덕전자의 사업 구조는 반도체용 PCB 중심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점차적으로 휴대폰의 메인기판 비중 축소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덕전자는 FCCSP 부문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되며 대형 PCB 업체인 삼성전기와 LG노텍을 제외한 독립계열의 PCB 업체로서 고부가 시장인 FCCSP에 먼저 진출하는 등 차별화된 성장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기를 제외한 PCB 업체 중에서 최고 수준이며 현재 주가 기준으로 PER 7.8배를 기록하는 등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되며 대신증권에서는 대덕전자의 목표주가 17,000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고려아연, 삼성 SDI, 대덕전자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 나오셨고요. 센플러스 홍희진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종목 상담 센플러스 오늘은 어떤 분들께서 문자와 전화로 상담 요청을 하고 계실지 저희가 한 분 한 분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한 통 받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예, 어디서 전화 주세요? 여기 용인이에요. 용인이요. 경기도 용인이요? 네네. 예, 용인도 오늘 날씨 참 더웠죠? 좋아요. 예, 날씨는 좋은데 좀 덥진 않으셨어요? 더워요. 예, 많이 덥죠. 그래도 장이 좀 시원하게 올라서 기분은 좋은데요. 네. 손실은 봐도 좋아요. 예, 손실을 봐도 장이 계속 올라준다면 언젠가는 네. 또 만회가 될 테니까요. 네. 예, 어쨌든 그리스에서 좀 훈풍이 불어온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네. 투자자들의 매수도 꾸준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좀 고민이세요? 타미셀하고요. 예, 코에덱스 레버리지를 제가 그 1950포인트에서 너무 많이 샀어요. 그때 올인을 했어요. 1950포인트에서. 예,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사가지고 제가 단가를 타미셀을 제가 7,400원 단가 내려놓고요. 예, 7,400원 이제 매수가. 예. 그리고 이제 코에렉스 레버리지는 13,000원 정도까지 내려놨거든요.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50%예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코덱스 레버리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ETF의 상품이요. 예. 예. 일단 오늘 파미세를 문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파미세를 위주로 좀 봐드리고요. 혹시 전문가의 시간이 네. 좀 여유가 있으면 네네. 함께 좀 봐드릴게요. 네. 일단 파미셀이 지금 평균 단가가 7,4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거 12,000원에서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12,000원대 매수를 하셨었어요. 예, 그럼 예, 들고 계신 그래가지고- 지가 꽤 오래되셨네요.
오래됐죠. 예. 파미셀은 어떻게 사게 되셨습니까? 그때 제가 그 차트 모양을 보고 그 전문가 애들이 그 전문가 하시는 분들이 추천해가지고 샀을 때 제가 그거를 못 빠져나왔어요. 그러셨어요? 네네. 전문가들이 추천해서 종목을 살 때는 꼭 목표가와 손절가를 잘 메모를 해두셔야 됩니다. 네네. 예, 전문가마다 제시하는 목표가, 손절가가 다르기 때문일 텐데요. 네. 예, 그래도 어쨌거나 파미셀을 지금 들고 계신 거니까 지금 시점에서 최대한 손실을 좀 줄여봐야겠어요. 네. 예, 시청자님 비중이 많으시거든요. 지금 그럼 현금은 거의 없으신 거고요. 현금도 제가 지금 저는 혹시 다시 한 1,800 밑으로 내려오면 예. 다시 또 투입하려고 돈을 지금 마련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안 그러세요? 오겠네요. 예. 예, 돈을 빌리시지는 않으셨죠? 아니. 예. 예, 알겠습니다. 파미셀 7,400원의 비중이 50%시라고 했는데요. 이 종목은 그 박성일 시대까지 올 수 있나? 단기로. 매수가까지 올 수 있나가 가장 궁금하시죠? 예, 그럼 반만 덜어내게. 예,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종목 상담 요청하시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시청자님? 본전까지 오는 거. 예, 산 가격까지 올 수 있는지를 가장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반만 덜어냈으면 좋겠어요. 반만이라도. 예. 예,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8,000원까지 보는 거거든요. 아, 그러세요?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시고요. 아예 관계 없어요. 아, 관계 없으시고요? 예, 예, 올라오면 알겠습니다. 하시면. 파미셀 8,0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더더 좋은 종목인지도 함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잘 들어보십시오. 네. 예, 핸드폰 박성윤 끌까요? 의원님. 예, 전화 끊고 잘 들어주세요. 네. 예. 예, 일단 파미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회사 중에서 그래도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급성 심근경색이나 간 부전증 그리고 척수 손상에 관련된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고 실제로 이게 좀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서울대를 비롯해 아산병원과 협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높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출이 너무나 적고 시가총액이 2,400억인데 뭐 매출은 180억 뭐 이렇게밖에 안 나고 영업이익도 영업이익도 손실이 너무나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 과정 속에서도 현재 이제 기대감들이 잘 상용화가 돼서 실제로 주가가 상승까지 이어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회사 내부적으로 일단은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수급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발행 주식수가 한 3,300만 주에 유상증자까지 하니까 한 4천만 주 정도 유통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최대 주주랑 우호 지분이 가지고 있는 게 20% 정도밖에 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 중에서는 너무나 유통 물량이 많아서 의견 일치를 좀 보고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된 테마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죠. 예전에는 이제 메디포스트나 시젠, 젠백스, 셀트리온 뭐 이렇게 종목별로 잘 가는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종목들이 거의 다 죽고 셀트리온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파미셀도 테마를 타고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걸리고, 제가 올해 내내 드린 말씀인데 올 한 해는 테마가 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올해 이제 대선 테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11월 달까지는 대선 테마를 제외한 대부분의 테마들이 조금 움직이기 어렵고, 그나마 갤럭시 S를 비롯한 신기기, 스마트 기기에 연동된 테마들만 조금 움직일 수 있고요. 내후년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손절 라인은 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 정도 이제 5,000원 정도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된다고만 하면 이제 그 물량들이 상장이 된 걸 소화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좀 걸릴 텐데, 그 이후에는 한 번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리스크 있기 때문에 5,000원 정도에서 한 번쯤 손절 라인을 정하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 경험을 봤을 때 이제 지분율이 조금 낮은데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해서 신약 개발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면 주가가 많이 가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예로 젠백스가 한 4,000원 정도에서 유상증자를 했는데, 유증 이후로 우호 지분 물량하고 개인 최대 주주 물량이 얼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성공적인 임상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 5배 정도 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파미셀도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한번 보유하시는 건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주력 종목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올라갈 제반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유가나 원자재 가격 그리고 환율 동향을 보면 기업의 우호적일 수밖에 없죠. 특히 자동차나 IT 쪽에 매우 유리합니다. 환율은 1,150원을 넘어서 있고요. 유가는 계속 빠져서 지금 80불대 초반에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한 1년, 2년 정도만 간다고 하면 영업이익의 급증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외 여건이 좋지
많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기업이라는 게 이제 이익의 함수다라고 예상을 해봤을 때는 분명히 실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3,000 정도면 이제 코덱 레버리지 가격 중에 싸지는 않죠. 최근에 많이 갔던 때가 한 14,500원 정도까지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렇다고 보면 한 12,500원 정도까지 평단을 조금 더 내려두시면 지수기 때문에 부담 없이 50%, 60%, 70% 물타기 하셔도 됩니다. 개별 종목이 아니죠. 리스크가 그만큼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물타기 해서 평단 조금 더 내려두시면 올해 안에는 분명히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문의해 주셨던 코덱스 레버리지까지 짧게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죠. 오늘 삼성테크인 문의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요. 방송 시작하자마자 보내주신 분 가격 위주로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8466님께서 삼성테크윈을 77,683원에 10%를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매수하신 지가 최근인 것 같거든요. 증권사 평가는 좋은데 너무 지지부진한데 진단 부탁합니다 하면서 보내셨습니다. 77,683원이 이분의 매수 단가시고요. 또 2031님께서도 보내셨는데 이분께서는 매수 단가가 조금 낮으세요. 73,900원에 비중 40%. 지금 매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홍 팀장님 봐주십시오.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홀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에 좋아서 샀는데 지수가 올라서 안 가면 그 종목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것은 기업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어떤 지금 뭐 수익이라든지 이익이 창출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성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급이 개선돼서 급등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지금 삼성테크인처럼 그러니까 추세적인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그러니까 상당히 좀 좋게 보이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시장과는 상관없이 전체적인 큰 흐름이 좋다라면은 큰 흐름에 이상이 없다면 보유 관점, 큰 흐름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때는 매도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사업부가 총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엔진, 그다음 특수사업부, 전공사업부. 그다음에 엔진 같은 경우는 뭐 항공기나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뭐 특수 뭐 기업용 산업용 엔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항공기 엔진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죠. 아무래도 최근에 한국 항공우주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수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방산 지금 제품이죠. 뭐 자주포라든지 탄약 운반차, 기타 뭐 같은 그런 제품을 좀 생산하고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전공 같은 경우는 뭐 CCTV라든지 보안 관련 제품, 그다음에 전자제품,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뭐 엔진 한 25%, 특수 25%, 전공 한 50% 정도 지금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사업부로 봤을 때는 현재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아무래도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히 좀 언급드리자면요. 아무래도 지금 올해 1월 달이죠. 1월 달 저점을 찍고 나서 시장은 상당히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3월 달, 4월 달에 대한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 흐름보다도 조금 더 강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지금 마지막 저항대죠. 이평선 기준으로서 봤을 때는 482선, 그러니까 2년간의 이평선 평균값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에 돌파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2년의 평균값을 한 번에 돌파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는 얘기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거를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하면서 상승하는 게 상당히 좀 좋은 그림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81선에 터치를 하긴 했지만은 21선, 그러니까 61선 라인이 무너지는 흐름만 나오지 않는다면 이 주식은 추세적으로 우상향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매도 가격을 좀 정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 74,000원이 이탈된다면 그때는 전량 매도 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가를 9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설정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3월달, 4월달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도가 좀 단기적으로 나오긴 하지만은요, 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74,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위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좀 여유 있게 중기적인 지금 3개월, 2개월 그 정도 좀 기간을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실 만한 종목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테크인 두 분 모두 손절가 74,000원, 목표가 9만원.
원 설정하고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종목 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이번에 기아차 보겠습니다. 기아차를 사신 분은 32,000원에 20%라고 하셨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매도가 알려주십시오. 0810님께서 문의하셨어요. 예, 일단은 예. 수익이 많이 나셨으니까 축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기아차는 한 최근 4년간 아무 위치에나 사서도 기아차 사서 물린 사람은 없죠. 기아차 사서 물릴 수가 없는 차트죠. 기아차는 항상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재반 여건을 조금 보면 최근에 올해는 이제 신차가 일단 나왔죠. K9이 나왔고 하반기 이제 K3 정도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환율 상황 같은 경우는 기아차에 매우 유리하죠. 정부 정책상 우리나라 고환율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1,100원대 이상에서야 뭐 IT, 자동차 나쁠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품들 좀 싸게 조달을 할 수가 있고 가격 경쟁력도 있고 최근에 현대차랑 플랫폼을 좀 합치기 시작하면서 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이제 전 세계에서 영업이익률이 10%대 이상 나오는 회사가 3개, 4개 정도밖에 되지 않죠. 마지막으로 걸리는 게 현대차인데 지금 기아차가 영업이익률이 한 9.5%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 그리고 내년이 지나간다고만 하면 10%대 이상으로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사관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리스키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목표 주가는 당연히 차트상 본다고 하면 직전 고점이었던 84,800원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한번 계속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32,000원부터 지금까지 가져오셨다고 하면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들고 오셨는데 재반 여건에 그다지 큰 변화가 없다고만 하면 앞으로도 한 1년 반, 2년 정도 갖고 가면 지금 증권사들이 모두 다 외치고 있는 10만 원을 한 번쯤 기아차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리스키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엔화가 좀 약세로 가게 되면 재정수지 적자가 심한, 무역수지 적자가 심한 일본이 이제 엔화를 약세로 좀 가려고 시장에 정부가 좀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동안 수혜를 받아왔던 자동차가 조금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수혜를 봐왔던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수혜를 이용해서 입지를 잘 다졌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여기서 크게 밀릴 거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 리스키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나 엔 같이 안전자산 선호도가 굉장히 심하게 편중이 된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빠질 수가 없죠. 여기서 베팅한 사람들이 갑자기 시장 상황이 너무나 안정적이어서 오늘부터는 갑자기 리스키한 상품군에 좀 투자를 하겠어 이런 식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예. 시중에 풀린 돈들의 대부분이 안전자산에 가 있기 때문에 기아차는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그냥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차트는 뭐 그냥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84,800원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적인 견해에서는 한번 끝까지 들고 가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2,000원대 기아차를 사셨어요. 10만 원 돌파할 때까지 조금 길게 들고 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문의 잘 하셨고요. 이번에는 전화를 한 통 받아보죠. 전화 연결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시청자님.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혹시 지금 TV를 보고 계시다면요. TV 볼륨을 예, 좀 보- 줄여주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볼륨 소리는 줄여주시고요. 화면으로만 좀 예. 봐주십시오. 예,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내나 네오위즈 게임, 네오위즈 게임즈를 들고 계시는군요. 예, 그걸 2월 달에 매수한 모양인데 했는데, 금년도 2월이요. 금년 2월 달에,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세요? 4만 3,600원 그렇습니다. 아, 예. 20%입니다. 비중은 20% 되시고요. 예, 예.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렇게 하다 많이 빠져가지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어제 아래 금요일날 좀 내려오겠지. 예. 무슨 뭐 회사가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는가 어떻게 내려놓은 거 좀 듣고 싶었어요. 시청자님, 이게 거의 뭐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정도 난 거잖아요. 예. 그 전에 대응은 안 하셨네요. 예, 못했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못 하신 거고요. 예. 예. 지금 주식 비중이 네오위즈 게임즈에 20% 있다고 하셨는데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들고 계신가요? 다른 종목은 그 CJ 오쇼평 그걸 가지고 있는데 예. 그것도 한 20% 되는데 예.
그것도 수익이 좀 안 좋으시고요. 그것도 수익이 안 좋습니다. 현금 비중도 있으세요? 뭐 현금도 있는데 요또 오셔핑 요 이제 현금을 좀 깎아놨습니다. 예, 지금 가장 좀 힘들게 하는 종목이 네오이즈 게임즈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최근 이틀 동안 주가가 한 15% 정도 빠져서 네오이즈 게임즈 들고 계신 분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예. 이 종목에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바로 좀 여쭤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홍 팀장님. 네. 오늘 3056님께서는 네오이즈 게임즈를 매수하고 싶은데 지금 매수가 괜찮습니까? 라고 문의도 하셨습니다. 주가가 너무 빠져서 그렇겠죠? 자,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과거 대비 주가가 많이 빠지면 굉장히 싸다라는 인식을 하시죠. 근데 이제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내면을 좀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좀 변하죠. 과거에 좋았던 기업이 나중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현재 좋지 않아도 나중에 지금 뭐 큰 성장성을 보일 수 있다라면 주가는 상당히 좀 급등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앞으로 지금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가슴이 상당히 좀 아픈 부분이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손실률이 지금 기준이 돼가지고 대응을 빨리 못 하신 부분이 가장 큰 지금 리스크다라고 리스크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렇죠. 주가가 계속해서 밀린다라면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한다라면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그들이 매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보다 정보력이 뛰어난 그들이 매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뭔가 뭐 큰 악재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받아들이시는 게 투자하실 때는 좀 맞는 전략이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대응을 상당히 좀 못하시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투자 습관을 처음부터 좀 다시 한번 잡아보신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악재,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거는 저평가로 판단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미래 앞으로의 지금 실적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퍼블리싱 업체겠죠. 퍼블리싱 업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출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유통 업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임을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요. 뭐 EA사나 지금 뭐 드래곤플라이 같은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게임을 개발하면 그 게임을 유통시켜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크로스파이어라든지 피파 온라인 같은 경우가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재계약이 상당히 좀 불투명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그 게임의 운영권은 없는 상태고 그렇다면은 매출로 잡히던 것이 그동안에 매출로 잡히던 것이 이제 전혀 매출로 잡힐 수 없게 된다라면 실적도 같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한 지금 큰 악재를 지금 막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금 매수하신 가격 대비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나신 상태지만은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장대 음봉이죠. 장대 음봉에 지금 거래량이 실린 흐름이 좀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요. 아무래도 상당히 좀 악재로 좀 받아들이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상태에서 싸다고 접근하시는 건 절대로 안 되시고 지금 방금 통화하셨던 그 시청자분께서는요. 일단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반토막이 나신 상태에서 빨리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격대, 그러니까 21,000원이죠. 21,000원이 종가상으로 이탈된다면 그때는 전량 매도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 5일선 회복 여부를 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4,000원이겠죠. 24,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갖고 계신 물량의 절반을 덜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이 한 28,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나머지 물량을 좀 덜어주시고 밑으로 빠진다면은 21,000원 이탈 시는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좋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매출액이죠. 매출액이 좋아서 나중에 이익률까지 좋아지면 주가는 급등하게 되어 있는데 그 매출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된다면 주가는 추가적인 급락을 맞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손실이 좀 크긴 하지만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선이 깨진다면 그때 매도하셨다가 좀 다른 종목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오는 종목 몇 개 보겠습니다. 앞서서 봐드렸던 기아차 상담 고맙다고 문자를 또 한 번 주셨고요. 이번에 볼 종목은 S-오일입니다. 3832님께서 S-오일을 98,0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예, 98,000원이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목표 가격은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 고점이었던 17만 원까지도 분명히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 라인이라고 하면 직전에 찍었던 이제 8만 원 정도를 주요하게 좀 보셔야 될 텐데, S-오일이나 뭐 SK 이노베이션, GS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국제 유가 추이를 좀 잘 봐야겠죠. 아무래도 마진율이 개선이 되려고 하면은 유가가 조금 올라가 줘야 되는 게 정유사들 대부분의 공통된 거고, 특히 고도화 설비 비율이 높은 S-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볼 수가 있죠. 반대로 말하면 유가가 빠질 때는 고도화 설비 비율이 높은 비용 구조가 큰 S-오일이 상당히 나쁠 수가 있습니다. 고도화 설비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제 뭐 휘발유나 휘발유나 경유가 좀 돈이 되고, 등유나 이런 것들이 좀 돈이 안 되는데 등유나 이런 것들을 경유 쪽으로 조금 올려서 돈이 되게 만드는 장비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장비 비율이 S-오일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유가 상승기에 최대 수혜를 누릴 수 있고 유가 하락기에는 최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변동성이 큰 주식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그럼 이제 우리는 유가가 어디로 갈지만 예측을 하면 S-오일이 어디로 갈지 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기존에 뭐 펀더멘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익 잘 나오겠죠. 이익이 너무 많이 나오면 정부에서 이제 과징금을 좀 때리기 때문에 분기별로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과징금 맞을 만큼 맞았고요. 여기서 유가가 올라가는 모양만 좀 잘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5년물 상품 시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유가 5년물 상품 시세인데요. 2008년에 아주 크게 한번 빠졌죠. 그때를 제외하면 유가는 보통은 이제 75불에서 80불 사이에 박스권 정도를 돌파를 하게 되면 정유사들의 수익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011년 4월 정도가 유가가 근래에서는 가장 높았을 때죠. 종합 차트에서 한번 보시면 S-오일의 가장 최고 주가도 2011년 4월 29일. 그냥 유가가 올라가면 S-오일이 올라간다고 뭐 단순하게 공식화해서 보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반 요건 중에서 가장 큰 팩터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유가라고 한다면 일단은 경기가 좀 회복세로 돌아섰을 때 유가가 올라갈 만한 일이 많죠. 석유화학 제품을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리스 상황이 조금 진정이 됐기 때문에 유가도 마찬가지고 S-오일의 주가도 마찬가지고 현재 상황에서 아주 둥근 원형 바닥형을 조금 이루어지면서 일단은 뭐 이런 제반 여건들 국제 동향을 조금 파악을 해가면서 봐야겠지만 여기서 조금 안정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8,000원 정도로 가면 충분히 적정한 가격, 무릎보다도 더 밑에 발목 정도에서 매수했다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예. 중장기적으로 한번 소재 쪽이 좋아지려고 하면 4분기 정도까지는 가야 됩니다.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사 어닝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낮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도 크게 빠지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많은데, 뭐 석유나 화학, 철강 뭐 이런 쪽이 좀 올라오려고 하면 4분기 정도까지는 가야 좀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 거기 때문에 4분기까지 한번 가면서 직전에 고점이었던 한 14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 보시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전쟁이나 투기 세력들이 개입을 아주 자주 하는 유가이기 때문에 뭐 큰 실망감 없이 기대감만 가지고 가셔도 분명히 수익이 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S-오일 바들이었고요. 오늘 사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잘 사셨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 종목 볼 텐데요. 이번에 사고 싶다는 의견이시네요. 디오텍입니다. 850 하나님께서 디오텍을 사고 싶은데 매수가와 단기 매도가 알려달라고 사당동에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자, 디오텍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 아이폰 5에 대한 수혜를 좀 받았습니다. 음성 인식 시리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한국어가 지금 적용이 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급등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지금 끝나면서 오늘까지도 뭐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장기 평선 481선에 돌파 흐름이 나왔지만 뚫지 못하고 일단은 좀 밀리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힘이 강한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앞으로 헤쳐나갈 그런 지금 이평선들이 상당히 좀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 그러니까 21선까지 조정이 좀 나온다라면은 그 구간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걸 확인하신 뒤에 지금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단기적인 지금 뭐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조금 아직까지는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필기 인식이라든지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은 규모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실적 대비 주가 자체는 고평가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선 기대감은 살아있는 건 사실이지만 주가가 뭐 계속해서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확실한 지금 지지선이 발생이 된다라면요, 그때 좀 접근하시는 게 지금으로선 상당히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에 대한 조정이 나올 때 그
21선을 지켜준다라면 그때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 자체는 6,000원 정도 좀 설정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덥석 사시는 것보다는 지지가 되는 걸 확인 뒤에 좀 접근해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세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에 예. 수고 많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제가요, LMS요. LMS요? 네, 제가 19,550원에 1차 매수를 했다가요, 예. 추가 매수를 했어요. 예. 그래갖고 단가가 14,959원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한 번 15,000원대 왔는데 제가 어디 가서 그 매도를 못했어요. 예. 그랬는데 제가 추가 매수한 단가는 2차 했을 때는 14,000원인데 거기까지 와서 지금 그것만이라도 뺄까, 그렇지 않으면 총 매수 단가 14,959원까지 갈까 망설여져 갖고요. 예, 말씀 굉장히 잘 하시네요. 조곤조곤. 네네. 예,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15%요. 15%요? 네네. 그래도 LMS 오늘 급등한 거 알고 계시나요? 네네, 급등을 했는데요. 예. 제가 매수 단가까지 가려면 또 한참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도 거의 뭐 10% 가까운 급등이 나와서 향후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렇게 기반을 마련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예, 걱정이 참 많이 묻어나는 목소리신데요. 네. 예, 이 그거 정- 아니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그거 추가 매수만 안 했어도 괜찮은데 추가 예. 매수를 해갖고 그냥 끌탕이 되네요. 제 생각에는 아마 오늘 걱정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진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이거 서울경제 아니면요 예. 잠을 못 자요. 이걸 너무 아주 즐겁고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아우,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LMS 시청자께서 매수하신 15,000원 정도 되는 매수가 올 수 있는지 지금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 풀어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시고요. 네. 너무 걱정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네, 그러면 기간이 얼마 걸릴까도 좀 여쭤봐 주세요. 예,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함께 여쭤봐 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예, 박성일 네. 연구원님. 좀 긍정적이신가요? 부정적이신가요? 단기적으로 약간 긍정적인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LMS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프리즘 시트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미래나노텍, 신화인터텍 그리고 LMS 3개 정도로 압축을 해서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장기 추세에서 봤을 때는 새 업종, 새 종목 모두에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단기적으로 분명히 모멘텀이 있습니다. LMS나 뭐 신화인터텍, 미래나텍 모두 저가형 TV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7, 8월에 집중되어 있는 런던 올림픽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임에는 분명히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14,959원이면 여기서 한 10% 정도 한 번 더 움직이면 되겠죠. 한 10% 정도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제반 여건은 분명히 마련이 되어 있는데 LMS는 중장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데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라인 유닛하고 TFT LCD 사이에 이 프리즘 시트를 공급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AM OLED나 OLED 산업이 조금 많이 발전이 된다고 하면은 프리즘 시트 물량은 조금씩 줄어들거나 아니면 단가에 마진이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다행인 건 LMS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OLED 사업을 조금 확장을 해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00억 정도 신규 투자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기업 자체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보면 어쨌든 프리즘 시티에서 85.89%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프리즘 시트 산업이 마진율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LMS의 주가가 올라가는 건 쉽지 않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7, 8월 전에는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온다고 하면 분명히 모두 다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욕심을 부리셔서 조금씩 수익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아까 기아차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아차는 어느 구간에서 사도 수익이 나죠. 회사의 펀더멘털이 워낙 확고하게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LMS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매도를 못 하실 경우에는 어느 구간에서 사든 손실이 날 수 있는 추세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매수하신 가격대 오면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포트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애들 중에서 고르셔서 개대를 갖고 이제 단기 트레이딩, 중기 트레이딩, 장기 트레이딩에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MS 봤고요. 문자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진단을 해볼게요.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금호석입니다. 11만 7천 원에 20%를 들고 계시고요. 매도 시기 알고 싶다고 2202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수익 보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매수 가격이 상당히 좀 좋으신 것 같은데 일단 수익권이시네요. 근데 일단은 지금 뭐 매도가를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뭐 종목에 대한 뭐 기본적인 펀더멘탈 설명 안 드리도록 하고요. 뭐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1만 8천 원 정도 11만 8천 원 이탈신 일단은 매도하십시오. 일단 매도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 자체는 13만 원 정도 좀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좀 중국 경기가 개선되는 거 확인을 하고 상품값이 급등하는 거 확인이 돼야만 금호석의 본격적인 상승이 좀 나와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대감은 크지만 그런 흐름은 아직까지 나와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11만 8천 원 이탈시는 매도, 그 다음에 단기적인 대응으로 13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좀 설정하셔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매수 가격이 좋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중장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나중에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이제 확실히 흐름이 개선되는 거 확인 뒤에 좀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좀 짧게 자꾸 좀 대응을 하셔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예당 보죠. 예당은 오늘 10%나 급등을 했던데요. 예당 문의하신 분 1,530원에 50%를 베팅하셨습니다. 0519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대형주에서 손실이 많이 났는데 이 종목으로 어떻게 좀 줄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네, 일단은 줄여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예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좀 잘 나왔죠. 9억 정도 흑자로 돌아섰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음원 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음반 매출이 한 20% 정도, 그리고 음원 사용료 인상이 한 60% 정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더 좋은 영업이익, 올해는 한 20억 정도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주 중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우량하지는 않고 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울 때 개인들이 많이 접근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최대로 봤을 때도 한 2,000원 정도까지만 목표로 두시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나온다고 하면 정리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는 계단식으로 장대 양봉, 눌림목, 장대 양봉, 눌림목 구간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어느 쪽에서든 매도가 좀 나온다고 하면 장대 음봉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는 현재 모양에서는 일단은 홀딩 하시고, 거래량 터지면서 음봉 나온다고 하면 바로 손절하시거나 아니면 이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3015님께서 현대 EP를 문의하셨는데 최근 이틀 동안 주가가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매수하신 가격이 6,900원이시고 20%를 가지고 계신데요. 이번 주에 돈이 필요해서 좀 팔아야 되는데 얼마에 팔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문의를 하셨어요. 자, 예. 일단 이번 주에 파실 거면 오늘 고점 부분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600원 라인이죠. 5,600원, 5,500원 라인이 아무래도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라인이 돌파가 되고 지지가 돼야만 주가는 다시 한번 좀 턴을 하면서 전고점 7,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5,600원 수준에서 매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좀 매도를 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좀 맞지 않나. 근데 이제 시장 상황을 보신다면요. 중소형주 중에서도 일단은 지금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좋지만은 시장 참여자들이 주가를 올려야겠다는 의지가 보일 정도의 모멘텀이 없다라는 건 그냥 악재고, 그 다음에 시장이 여기서 반응이 나온다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종목 자체는 모멘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낙폭 과대인 종목인데 현재로서는 현대 EP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애매한 위치에 서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 자체가 밸류상 저평가이긴 하지만은 주가가 좀 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 가장 좀 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일단은 주식을 좀 매도하셔야겠다 생각이 되신다면은 5,600원에서 60일선 사이 가격이 아무래도 그 목표 가격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매도를 좀 걸어 놓으시는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좀 맞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원익 IPS 보겠습니다. 8,660원에 15%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지금이라도 교체 매매를 하고 싶은데 IT 쪽으로 교체 종목을 알고 싶습니다 하셨거든요. 혹시 종목 하나 있으시면 함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종목은 삼성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올 한 해 가장 잘 나올 거다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고, 갤럭시 S3 출시가 좀 지연이 되면서 분기별 이익이 하반기 쪽으로 더욱더 비중을 좀 실어갈 수가 있습니다. 2분기에 조금 갤럭시 S3 매출이 반영이 됐다고 하면 시장이 안 좋을 때 막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를 막 밀어붙이기 어렵죠. 근데 시장이 조금 재반 여건이 나아졌는데 실적도 잘 나오면 일단은 기관도 외국인도 모두 편안하게 좀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나 SDI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좋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포트 변경하신다고 하면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원익 IPS는 삼성전자가 주 거래처죠. 삼성전자가 지분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건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삼성전자의 지금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휴대폰 사업부 쪽에서 갖고 오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IPS는 그 수혜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반도체 장비 쪽 반도체 사업부 자체가 삼성전자가 적자로 돌아선 건 아니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워낙 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원익 IPS
구간에서도 현재 눌림목 구간은 아니죠. 지금 하락을 조금 멈추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좀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 지금 8,660원이면 코스닥 치고는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가격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오르는 걸 좀 반영을 해서 8,000원 정도에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삼성전기가 지금 10만 5천원에서 11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기회를 준다고만 하면 삼성전기는 단기적으로 한번 매수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IT가 아닌 업종 중에서는 아무래도 일단은 그 성수기에 들어와 있는 뭐 모드투어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익 IPS는 삼성전기로 교체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박성희 연구원께서 기아차 봐주셨었죠. 이번에 홍 팀장님께는 현대차를 드릴 텐데요. 이분께서는 23만 5천 원에 20%를 가지고 계시고 단기로 매도가를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지지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갭상승이 나왔죠. 갭상승이 나오면서 전고점 차트 보시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20만 주 이상 유입되면서 자동차 업종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1차적인 저항대, 그러니까 지금 6월달, 5월달 말에 고점이었던 24만 원 라인을 오늘 갭으로 돌파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매수의 힘이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실 분이라면요. 24만 3천 원, 24만 3천 원이 종가상으로 이탈될 경우에는 그때는 전량 매도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가 자체는 아무래도 지난번에 형성됐던 가격이겠죠. 지난번에 고점 27만 원 구간과 26만 원 구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 이 라인을 한 번에 돌파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자체는 25만 5천 원에서 26만 원까지 좀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지선 자체는 24만 3천 원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근데 이제 현대차 자체가 26만 원을 뚫고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시장 상황이 그만큼 좋아진다라는 의미를 좀 해석하실 수가 있는데, 외국인과 비차익 매수 들어오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관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출회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1800 이하에서 기관들이 많이 사줬기 때문에 그 물량 자체가 100포인트 이상 상승된 지금 아무래도 조금 차익실현 물량이 나온다라면은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좀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좀 짧게 좀 잡고, 그러니까 25만 5천 원에서 26만 원 정도까지 좀 잡고 좀 매도하신 이후에 흐름을 좀 다시 지켜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좀 더 좋을 수 있겠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아쉽지만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 센플러스의 홍희진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지만 내일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올 거거든요.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02-3153-2613번으로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까 방송 시작과 함께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